인민지원군의 갑작스러운 반격 앞에 벤 플리트 사령관의 반응은 침착했다. 부대들은 질서 있게 철수하되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는 펑더와이와는 달리 서울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벤 플리트는 공수부대 제187연대를 긴급히 영등포로 이동하여 대기시키고 예비대인 미기병 제1사단 제5연대를 제9군단에 배속시켜 서울 방어를 강화하라 하였다. 동시에 유엔군에게 전 전선에서 캔자스 라인까지 철수하라 명령하였다. 미 제24사단은 즉시 중국 지원군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국군 제6사단은 신속히 붕괴되었고 미 제9사단은 측익이 뚫림으로 싸우면서 철수하고 있었지만 부대는 이미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미 제25사단의 타격은 더 심각했다. 인민지원군의 돌격부대는 맹렬한 포화를 집중하고 있었으며 탱크 부대까지 참여하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그중 27연대는 버텨내지 못하고 지포리 방면으로 철퇴했고 24연대도 한탄강 남한의 조직 방어진지까지 철수하였다. 인민지원군은 그들 제24연대가 철퇴하는 틈을 타서 터키 여단을 포위하였다. 터키군은 결사적인 저항을 하며 하루 저녁에 그들 포병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탄약을 쏟아부으며 일개대대를 선두로 퇴로를 개척, 전 여단이 단숨에 15km나 남으로 탈주하였다. 서울 방향을 엄호하는 유엔군의 철수부대는 영국군 제27여단이었다. 영27여단은 다시 유엔군의 선봉 전위부대를 맡았다. 그런데 인민지원군이 반격작전을 시작했는데도 영국군 29여단과는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 그들은 하늘가가 붉게 물드는 포화를 보면서도 동서부 전선에서 들려오는 맹렬한 총성을 들으면서도 왜 자기들에게만 아무런 동정이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 제29여단이 자기의 진지주의에 어떤 동정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을 때는 이미 중공군에 의하여 삼면 포위되고 있었다. 그들이 가장 전면에 선 벨기에 대대가 먼저 타격을 받았다. 이들 벨기에 대대는 임진강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인민지원군의 제1파가 진격할 때 벌써 큰 혼란에 빠지고 있었다. 영 제29여단에서 일개대대를 파견하여 그들이 도강을 도우려 하였으나 금방 스스로가 군경에 처하고 말았다. 벨기에 대대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인민지원군에 의해 파도에 쓸리듯 밀리고 있었다. 놀라 허둥지둥 흩어진 벨기에 대대는 임진강에 뛰어들어 살길을 도모하였고 다행히 탱크 부대의 엄호하에 무태 올라왔으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남쪽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여 망망한 흑암 속을 도주하고 있었다. 미 제3사단에 배속된 영국군 제29여단이 방어하고 있는 가막산 일대는 글로스터세어 연대 제1대대가 담당하였다. 4월 22일 밤 10시경 임진강을 건넌 인민지원군 제63군단의 병력은 제1차 공격 후에 제1대대 최전선의 A중대를 포위하였다. 좌일선 중앙인 A중대가 진지를 사수하고 날이 밝았을 때 중대는 앵기어 소령을 포함한 지휘관 모두가 전사하고 장교 1명과 사병 53명만이 남아 235고지로 철수하였다. 우측의 D중대도 12명의 중대원만 남아 역시 235고지로 철수하였다. 4월 23일 글로스터 대대는 재편성하고 부상병 40명을 후송하는 한편 F중대가 추가로 도착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F중대는 인민지원군이 설마리에서 신산로를 잇는 퇴로를 차단하고 강력한 장애물을 설치하는 바람에 길이 막혔다.
다음 날은 B, C 중대가 역시 커다란 피해를 보았다. 특히 B 중대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대대의 전 화력이 지원하는 가운데 겨우 20명이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2명이 여단으로 탈출하고 나머지 중대원은 전원이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24일 밤이 되자 인민지원군은 물밀듯이 파상 공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날이 밝자 인민지원군은 예상 밖으로 유엔군이 몇 배나 많은 시체로 산을 이루었고 낮에는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날 밤 비중대의 부스라는 하사는 신호용 나팔을 가지고 밤새 불어댔다. 인민지원군은 자신의 피리 소리를 제압하는 이 나팔을 빼앗으려고 7차례나 집요하게 공격을 가하였으나 부스 하사는 불사조처럼 나팔을 불어대면서 대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후퇴할 때는 인민지원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류탄으로 파괴하였다. 25일 영제 29연대는 더 이상 전선을 지탱하지 못하고 덕정으로 철수 명령을 내렸다. 브로디 영제 27여단장은 소울 미 제3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글로스터 대대장 칸중령에게 야간 철수를 명령하였다. 10시 30분 이후 포병의 지원 사격이 끊어진다. 귀 대대는 자력으로 포위망을 돌파하여 여단과 합류하라. 이것이 불가능하면 투항을 허락한다. 그러나 글로스터 대대는 아직도 글로스터 고지를 사수하고 연막을 이용하여 F-80 비행 편대를 유도하여 인민지원군에게 내입한 탄을 퍼붓고 있었다. 4월 26일 06시 5분에야 칸중령은 드디어 탈출 명령을 내린다. 이 파주 설마리 전투는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많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인민지원군 제63군은 제5차 전역의 주공 집단으로서 서울을 신속히 탈취하도록 계획되었으나 1개군 3개 사단이 글로스터 대대의 혈전으로 3일 동안이나 발이 묶여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영 제29여단은 비록 전체 병력의 3분의 1의 손실을 보았으나 일주일 정도만 공세를 지속할 수 있는 인민지원군이 임진강 언저리에서 3일간이나 지체함으로 제5차 전역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인민지원군 제63군이 고전을 하고 있을 때 의정부를 뚫고 들어갈 임무를 맡은 64군도 진전 속도가 무척 느렸다. 의정부는 정면에서 서울의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는 곳이어서 펑도아이가 대단히 중시하던 곳이다. 그런데 제64군이 임진강을 건넌 후 미군의 탱크와 전투기의 폭격으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다. 이때 제19병단 군사령관 양더스는 펑도아이 총사령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문을 받는다. 그대들은 반드시 계속 돌파하라. 조직적 화력과 운동전을 결합하여 작전하되 의정부 및 그 남북선을 향하여 돌진하라. 그렇지 않으면 적은 점차 반격하여 한강 남한으로 물러나 모처럼 이룬 도강 전국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인민지원군 제64군이 저지를 당하자 제19병단은 제2제대의 제65군을 파견하여 제64군을 중원하도록 하였다. 양더즈는 직접 제64군 사령관 정수위에게 명령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속히 돌파하여 중심을 뚫고 들어가 임무를 완성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격전을 거친 후에도 제64군은 다만 한 개의 정찰대와 1개 대대가 돌파에 성공하였을 뿐이었다. 비록 후에 종심 120km까지 돌진하여 서울로 통하는 교통요지 도봉산을 점령하여 미군에게 위협을 안겨주었으나 인원이 너무 적어 유효한 작전을 할 수 없었다. 제64군은 주력이 반복하여 공격을 가하였으나 지지부진하고 별 진전이 없는데 명령을 받고 중원에 나선 제2제대의 65군이 64군의 후면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되자 인민지원군은 5개 사단 6만여 명이 임진강 남한의
좁은 강가에 집합하여 웅성대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 돌격할 수 없고 후퇴하라는 명령은 없고 마침 대낮이었다. 이때 미군 전투기들이 벌떼처럼 날아와 아무런 방북 능력이 없는 인민지원군에게 엄청난 공습을 가하였다. 인민지원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살 길을 도모하였으나 임진강 남한에는 그들의 시체가 수북이 쌓이고 말았다. 이때 제64군과 제65군이 임진강 남한에서 사망한 숫자는 전체 병력의 20% 이상이었다. 인민지원군 돌격 전선의 좌익은 숭수른이 이끄는 제9병단이다. 제9병단은 제2차 전역 때 동부전선에서 미 해병 제1사단과의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는데 병사들은 동상에 걸려 죽은 숫자가 전투에서 죽은 숫자보다 오히려 많았다. 그 때문에 그들은 동부전선에서 좋기 5개월 동안이나 휴식과 정비를 거쳐 신병과 장비를 보충받아 이번 제5차 전역에 투입된 것이다. 이러한 제9병단의 정면 최전방에 국군 제6사단이 나타났다. 인민지원군의 반격전 첫날에 국군 제6사단은 계획대로 북진하고 있었고 황운역 5시경에 갑자기 인민지원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한 차례 저항을 한 후에 사단장 장도영의 지시하에 A선까지 철수하였다. 소위 A선이란 곳은 뒤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하나의 예정 방어선이었다. 그러나 그중 제2연대가 인민지원군에 의하여 양측에서 포위되고 연대 지휘소가 포격을 당하자 전 연대가 뒤로 철수하였다. 국군 제19연대는 제2연대가 막혀서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관망하고 있는 사이 잠시 후에 자기들의 측면에 중공군이 공격해오자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급히 철수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철수하는 제19연대를 향하여 인민지원군의 공세가 가해지자 부대를 정돈하여 반격할 틈도 없이 붕괴하고 말았다. 예비대로 있던 제7연대는 본래 A선에서 저격을 준비하고 주력의 후퇴를 엄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으나 그들은 예비대인 자기들이 곧 진지의 최전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전방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감지한 제7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뿔뿔이 도망쳤다. 인민지원군 제9병단 제40군의 임무는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중 제124단이 한국군 제6사단에게 전면적인 공격을 퍼부은 뒤 사단의 3개 연대가 동시에 뚫고 들어가 몰아붙이며 강타하였다. 그때 공격하던 제360연대는 도중의 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산 밑 한 길에 1km나 되는 길이로 한 기계화 부대의 대우가 나무로 철수하고 있었다. 연대장 쉬르이는 먹잇감을 본 이상 고려할 여지도 없이 즉시 부대에 공격 명령을 내렸다. 알고 보니 한국군 제6사단의 포병대대가 나무로 철수하고 있었고 마침 도중에 미 제24사단의 북쪽 지원 자주포 대대와 마주치고 있었다. 한 길은 한쪽은 철벽이었고 한쪽은 강을 접하고 있었다. 미군은 한국 병사들에게 다시 돌아서 최전선에 설 것을 주장하였고 한국군은 미군에게 길을 양보하며 어서 지나가라고 하고 있었다. 두 편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인민지원군이 들이닥쳤다. 인민지원군은 한 길의 양쪽 끝을 틀어막고 손에는 경화기만 들고 이 부대를 향해 돌진하였다. 미군 병사들과 한국 병사들은 탱크의 엄호하에 서로 앞질러 도망가려 하고 있었으나 중국군의 맹렬한 포격, 총격을 받고 일단의 한 길이 질펀한 불바다로 변하였다. 중국 지원군은 화염 속에서 사방으로 도망가는 미군, 한국군을 추격하였고 그들은 자동차 안에서 혹은 탱크 안에서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었다. 날이 밝자 슈르이 연대장은 한 길로 올라와 한 막의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무수한 탱크, 자동차, 자주포들이 한데 엉켜 불타고 있었으며 수많은 자동차가
탱크와 부딪혀 네 바퀴가 하늘을 앙 쳐다보고 있었다. 한 대의 자주포는 한 대의 지프차를 덮쳤는데 지프차 안의 미군 병사는 벌써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도처에 미국 병사와 한국 병사의 시체가 널려 있고 온통 한 길에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역한 냄새가 진동하였다. 제124단 358연대는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중에 미 해병 제1사단의 한 부대와 마주쳤다. 이보다 먼저 제1중대 7분대의 한진중이란 병사는 헬리콥터 한 대가 산비탈에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마침 몇 명의 미군 병사가 기내에서 나오고 있었다. 한진중은 즉시 7분대원을 이끌고 쳐들어가 헬리콥터의 기관창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하여 파괴하였다. 살아남은 미군 병사가 산 위로 도망갔고 7분대가 추격해 갔는데 어찌 알았겠는가. 거기가 바로 미 해병 제1사단 소속 부대의 진지였다. 한진중과 그의 병사들은 그들 병력과 다가를 불문하고 산상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미군 병사들은 이처럼 죽음도 불사하고 돌격해 들어오는 기세에 눌려 모두 진지를 버리고 도망쳤다. 제358연대는 359연대 2대대와 합동으로 판미동에 위축되어 있는 미군을 포위하였다. 날이 밝자 몇십 대의 전투기 어무를 받으며 미군들은 포위망을 돌파하기 시작하였다. 인민지원군은 전투기의 폭격과 포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격하였으나 탱크에 대적할 무기가 없어서 미군의 포위망 돌파를 막지 못하고 눈 뻔히 뜨고 도망가는 적을 보고 있어야 했다. 이런 사태는 각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적을 완전 포위하고도 섬멸하지 못하고 놓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였는데 그것은 거의 중국군의 장비 열세 때문이었다. 제118사단은 별 저항 능력이 없는 국군 제6사단을 돌파하여 중심을 향하여 맹렬히 돌진하였다. 거기에는 처음으로 한국전에 참가한 사단 좌익 돌격대의 354연대가 돌격대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제3대대가 너무나 맹렬히 상대의 저지를 분쇄하여 뚫고 들어가는 바람에 상대 후방 120km까지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어느 목동리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해 있었는데 그들 앞에 한국군은 그림자도 없었고 캐나다 군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후속 부대와는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3대대는 순식간에 캐나다 25여단에 포위되고 말았다. 병력에도 큰 차가 난 데다가 탄약과 식량도 거의 바닥나 있었기 때문에 부대를 이끄는 연대 참모장 리우이즈와 제3대 대장 리더장은 극도로 긴장하였다. 캐나다군은 비행기와 탱크의 지원하에 이 지혜 없는 고립된 군대에게 광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그들이 탱크 부대가 방어하는 인민지원군 병사들을 향해 돌진하여 왔고 분산하여 저항하는 중국 병사들은 작은 산에서 포위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부 중국 병사들은 캐나다 병사와 육박전을 벌였고 중화기 중대의 소형 로켓 발사기로 상대의 탱크를 몇 대 부수고 돌진하자 드디어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중국 병사들의 탄약이 모두 소진된 상태였다. 4월 23일에 좌익병단의 각 군은 이미 상대의 중심 15에서 20km까지 진격해 있었다. 인민지원군은 좌우익에서 동시에 돌격하고 중앙 돌격 집단인 제3병단도 화천 방면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그러나 연천 이북에서 미 제3사단과 터키 여단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진전 속도를 낼 수 없었다. 23일에 겨우 연천지구에 도착하여 수평, 초성리 방향으로 전진하였다. 4월 25일은 제5차 전역을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로서 인민지원군은 연속하여 3일 밤낮을 싸웠다.